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22번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선택항이 모두 다 이렇게 영어로 돼 있고요. 앞에 나온 두 문제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 분석을 한 다음에 키워드를 찾고 선택항을 보면서 주제 찾기로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지금 해당하는 The practice of medicine. 이게 바로 글의 키워드에 해당해요. 키워드란 이제 소재거든요. 핵심 단어이기도 하고요. 선택항에 반드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의료행위라는 뜻입니다. 의료행위는 우리 mean을 찾아보면 사전에 의미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두 번째 뜻으로 결과를 낳았다에 해당하는 거죠. result in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어떤 결과를 낳았냐 하면 평균 연령, 이것을 목적어라고 해석하면 을이고 뒤에 주어 동사로 만약에 절이다 하면은 은는 이가가 해당되거든요. 어떤 게 맞을지 해석 한번 계속 해봐야 돼요. 그 결과를 낳았는데 평균 연령이 그 모든 나라 안에 사람들이 살기를 기대하는 평균 연령이 더 높았다. 자, 지금 이 the average age를요, 주어로 해석을 해야지 지금 동사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장의 구조를 간단하게 그리면 이 결과를 낳았다라는 이 표현, 이게 목적절에 해당하죠.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와 등위 접속사 and로 연결된 또 다른 동사, 주어가 이렇게 있는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패드 노란색, 여기까지가 지금 목적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의료행위란 의미하는데 평균 연령이 더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뭐보다? 그렇죠. 기록된 역사가 이전에 그랬던 것보다. 그리고 더 나은 기회라는 걸 의미한대요. 이전보다. 누가? 개인이. 자, 무엇 더 나은 기회라는 건? 그렇죠.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의사가 치료를 해주는 이 모든 의료 행위는 평균 연령의 상승과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의료행위의 지금 장점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의료행위의 장점이 두 가지죠. 그렇죠.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 두 번째, 질병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나왔고 뒤에 문장을 살펴보면 하지만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당연히 장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단점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건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하는 건데 여러분도 이렇게 유출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더 나은 수명은 의료행위가 이렇게 그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질병도 극복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것은 더 나았죠. 더 많은 사람을 낳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 그렇죠. 식량과 그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악화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 부대 상황이라고 문법에 있거든요. 더 악화시키게 되었다. 식량과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자, 게다가 계속 단점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어순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자, 게다가
의료 서비스는 여전히 잘 분배되어 있지 않다. 이 커마 뒤에 and는 등위 접속사인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죠. 그 의료 accessibility라는 건요, 접근성이잖아요.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거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앞에 나왔죠. 의료 서비스가 잘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의료의 행위가 우리에게 무엇을 낳았냐면 평균 연령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결과를 낳았지만 평균 연령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건 아니다. 안 좋은 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흘러가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benefits and losses. 자, 이것이 해당하는 게 뭐죠? 그렇죠. 이익과 손실이죠. 의학 발달의 이익과 손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키워드는 조금 굵게 표시를 할게요. benefits and losses 이러면요. 의학 이익과 손실이고요. inequality 하면은 그 불평등이에요. 의료 전 세계 의료의 medical care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의료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전 세계 의료의 불평등. 다음 끊임없는 노력. 어떤 노력? 그쵸? 심각한 질병과의 싸우려는 노력. 네 번째, 끊임없는 경쟁. To lengthen human lifespan. 인간의 수명을 늘리려는. 지금 모두 인간의 수명에 해당하는 글도 아니고요. 인간의 수명도 아니죠. 그리고 심각한 질병 타파도 아니죠. 전 세계에 걸친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이 초점이 아니죠. 정답이 당연히 1번이겠죠. 근데 5번 한번 보세요. pros and cons는 찬성과 반대예요. 찬성과 반대, 의료 예산에 관한 포인트도 여전히 아니죠. 의료 예산의 예산을 늘리려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지문. 그래서 모두 다 유지에서 벗어났어요. 정답이 1번에 해당하는 거죠. 이 단어 정도는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그래, 주제 찾기는 이렇게 극명하게 논지가 장점, 단점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가 있다라는 걸 숙지해 두시고요. 항상 키워드를 찾고 해석을 꼼꼼하게 처음에 하지 않아도 이런 연결어들을 보면서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한 뒤 키워드를 분명하게 잡아서 말하려는 바를 찾아서 의학 발전의 손실이다. 이렇게 찾아서 문제를 풀면 문제를 좀 오답 확률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3번 제목 찾기로 넘어갈게요. 23번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하기 모두 다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고요. 23번은 제목 찾기입니다. 제목 찾기 마찬가지로 소재 파악이 중요하고 소재 파악은 영어로 명사구 키워드에 해당하죠. 근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글은 그렇죠. 의료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어떤 장단점을 낳았냐에 관한 글이지만 이 글은 어떤 객관적인 글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일화에 해당해요. 1930년대 지그문드 프로이드라는 사람 너무나 유명하죠.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죠.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이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업적이 The Work 이렇게 해석하면 업적이죠. 업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얘가 지금 주어고요. 얘가 동사죠. 아주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 많이 외웠던 단어예요. appreciated, 감사하다는 뜻도 있고 인정받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 글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이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소재에 해당하고요. 이 사람의 업적에 관한 글이 뒤에 나오겠네요. Less well known at the time was the fact that Freud has found out, almost by accident, how helpful his pet dog Geoffrey was to his patients.
less than 이라고 문장이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less well known이죠. 그러니까 덜 알려졌다. 그 당시 때는 이걸 이제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부정부사라고 하거든요. 부정어 부사예요. 그래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당시 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정어 도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봐야 되겠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어떤 사실? 동격입니다. 프로이드가 발견했던 사실. 근데 그 발견의 과정이 거의 우연히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냐면 얼마나 그가 키우던 애견인 조피가 그의 그 환자들에게 얼마나 유용했던가라는 사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대절 안에 첫 번째 가로고요. 이 대절 안에 또 이렇게 삽입된 구문입니다. 그와 같은 이 동격이 되시죠? 사실은 프로이드가 살았을 시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이 글은 첫 번째로 그래 소재 파악을 할 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나온 그의 his pet 조피로 이렇게 소재가 두 번째 소재가 나왔죠. 걔가 굉장히 유용했다라는 거. 프로이드 당시 때는 거의 이제 알려지지 않았고 걔가 그렇게 환자들에게 유용했다는 거 거의 우연히 알려진 것이 되었다. 일단 이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보고 1번을 한번 볼게요. An animal as an assistant for psychotherapy. 애니멀이 들어갔으니까 키워드가 들어간 거죠. 지금 해석을 해보면요. 조력자예요. 정신치료, 정신과 치료를 위한 조력자로서의 동물. 두 번째는, 그렇죠. 포인트가 인내예요. 그리고 애견을 길들이는데 필요한 요소는 바로 참을성이다. 참을성의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3번. Do animals really have emotions? 동물이 정말로 그렇죠. 감정이 있냐? 4번. Animals in experiments. Is it ethical? 실험 안에서의 동물 실험이라는 거고요. 그것이 윤리적인가? 이런 말이죠. 동물 실험. 그것이 윤리적인가? 5번 보면요. Unconsciousness discovered in treating patients.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우리가 발견됐던 어떤 무의식에 관한 거예요. 동물의 얘기는 없기 때문에 아마 5번은 답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조금 유추를 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표시를 조금 해두는 편이에요. 실제로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하면 오답 확률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얘는 아니겠다. 얘는 윤리. 동물 실험의 윤리에 관한 것이겠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이렇게 적어두면 좋아요. 윤리, 동물 실험. 동물 실험의 윤리. 그리고 3번 뭐죠? 그쵸? 동물의 감정. 2번 인내력. 동물을 테임이라는 말이 길들이는 거거든요. 길들이는데 필요한 어떤 인내력.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다음에 정신치료를 위해서 조력자로서의 동물. animal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위로 가서 살펴봅시다. 자, he had only become a dog lover in later life when Joffrey was given to him by his daughter Anna. 이때 he는 당연히 앞에 나왔던 프로이드를 가리키겠죠. 프로이드는 단순히 걔를 사랑했을 뿐이래요. 그의 말년에 Joffrey was given. 조피가 주어졌을 때 프로이드에게 누구에 의해서? 안나. 딸이 아마 안나였고요. 안나가 아버지에게 조피를 말년에 선물했나 봐요. 그때는 그냥 단순한 dog lover였는데 자, 이 정관사주 앞에 나왔던 이 조피를 가리키고요. 조피가 앉아 있었대요. 의료실, 그 의사의 진료실, 테라피 세션, 진료실, 진료 과정이에요. 의사가 진료를 보는데
앉아있어. 치료 시간이죠. 치료 시간에 앉아있었고 and Freud discovered that. 자, 이거 등위 접속사죠. 프로이드는 발견했대요. 데디아를. 그의 그 환자들이 felt much more comfortable. 훨씬 더 안정된다라는 걸 느꼈대요. Talking about their problems.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조피가 거기에 있었을 때, 그쵸? 조피가 걔가 거기에 있으면 환자들이 문제에 대해 말하는데 더 편안하게 느낀다라는 사실을 프로이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두 개의 가로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대절어 끝나고 if절 안에 이렇게 또 들어간 거죠. Some of them even prefer to. 자, prefer to 나오는데 뭐뭐를 선호하다고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조피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더 선호했대요. 이거는 심지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사람보다도 걔하고 말하는 걸 더 선호했대요. Rather than the doctor. 놀랍죠? 의사보다도. Freud noted, 알아차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discover하고 같은 의미예요. 앞에 나오는 discover, noted 이거 전부 다 같은 뉘앙스고요. 알아차렸는데 데디아를 if the dog sat near the patients, 그쵸? 그 조피가 환자 옆에 있으면 환자는 그것을 더 편하게 느꼈대요. 안정을 취하는 게 더 편하게 느꼈대요. 안정을 취하는 것이 등위 접속사입니다. 하지만 if Joffrey sat on the other side of the room, 그 방의 반대편에 있을 때 the patient seemed more tense and distressed, 더 긴장하는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아 보였다라는 사실,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차리게 됐죠. He was surprised to realize that Joffrey seemed to sense this too. 프로이드는 또한 놀랐는데요. 깨닫다. 또 나왔죠. 깨닫고 놀랐대요. 조피가 이것을 또 감지하는 것 같다는 걸 깨닫고 놀랐대요. The dog's presence, 그 개의 존재감은 was an especially calming influence on child and teenage patients. 그 조피의 존재감, presence가 존재예요. 그것이 특별하게 calming influence 이런 말은요, 진정시키는, 안정시키는 효과예요. 아이들에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특히 10대 환자들에게, 특별히 아이들과 10대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답을 시켜 고를 수 있어요. 자, 사이코테라피, 이것도 키워드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이드의 직업이 뭐죠? 그쵸? 정신의학의 아버지니까. 정신치료에 있어서 어시스턴트, 조력자로서의 동물에 해당하는, 지금 1번이 답이고 동물 길들이기 아니죠. 동물의 감정도 아니었죠. 애니머스, 동물 실험의 윤리성도 아니었고요. 무의식도 아니었죠.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발견된 동물의 무의식도 아니었죠. 자, 단어의 뉘앙스 조금 중요한 거를 짚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조금 단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보통 파랑색으로 표현을 해요. 자, 지금 나오는 단어 중에 조금 중요한 뉘앙스를 가졌던 단어의 discover, 발견하다고요. 다음에 noted, 그렇죠. 다음에 이것도 알아차리다잖아요. realize, 이런 단어들이 같은 뉘앙스를 띠고 있는 그런 단어고요. 센스도 있어요. 그것도 알아차리다 해당해요. 이렇게 단어까지 조금 챙겨서 보시면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문장 구조도 조금 단순하죠?